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희상의 김민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유튜버 공룡아빠라고 아시나요? 이분이 최근에 석방되었거든요. 사실 이제 구속된 사실도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텐데요. 공룡아빠하고 제가 사건도 많이 하고 공룡아빠님 영상에서도 많이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1심에서 공룡아빠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이제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이 사건을 소개해 보면서 1심하고 2심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생긴 것인지, 그리고 이 명예훼손의 어떤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제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유튜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에 처해지는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명예훼손 범죄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심 판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공룡아빠 채널을 통해서 여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부 해악의 고지를 가했다는 사실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불륜 제보를 받아서 만들어진 그 동영상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고요. 여러 건들 중에서 딱 한 건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주요한 부분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협박 혐의도 인정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때 공룡아빠는 불륜에 대한 사실을 다루는 영상은 결코 사생활의 영역이라고만 볼 수 없다.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끼칠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사생활의 영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회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공익적 목적에도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공룡아빠님이 굉장히 제보를 많이 받거든요. 이걸 다 영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불륜 행위가 발각됐는데도 거리낌 없이 계속 그것을 반복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계속 불륜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만 취재를 하고 영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극적이고 유명인들의 사례, 뉴스에 나왔던 여러 사례들은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은 공익 목적으로 한 것이 이것을 뭐 비방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허위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라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된 그 점이 특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피해자 보호에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고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 너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냐, 너 때문에 새롭게 피해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피고인 공룡아빠를 안 좋게 보는 그런 내용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1심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버에 대해서 기조가 바뀌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명예훼손 범죄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진짜로 뭐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누구를 방해하려고 영상을 만든다거나 짧은 기간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거나 선거를 앞둔 시즌에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조작된 자료로 제보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일 때만 원래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명예훼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 이건 너무 양형이 심하다, 항소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양형부당으로만 그러면 항소를 할 것이냐,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을 계속하면은 반성을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양형부당으로만 했을 때는 이제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은 항소심 판사 입장에서는 1심 판사가 내린 결과를 단지 양형부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소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 중에서는 칼기각 이런 별명이 붙은 사람들도 있어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무조건 기각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양형부당만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이런 주장도 섞어서 주장해보자. 해야지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좋은 형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주된 혐의는 인정하고 법원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공익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동의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해서 팩트 체크 끝에 사실을 방송한 것이고 나름대로 그 기준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선회한 것이죠. 근데 그 결과 다행히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전략이 성공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롭게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어디서 나왔냐, 1심에서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저희가 허위사실로 인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은 불륜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고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부분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라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어쨌든 시청하고 군청 같은 데다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해서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1심에서 이미 증인신문만 보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는데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실오인이 인정되게 되면 뭐냐면 결국은 1심에서 허위사실로 나왔던 게 사실적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1심 판결을 취소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게 됐다. 그리고 이런 허위사실적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라고 하거든요. 허위사실적시가 아니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처벌 자체는 받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허위사실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또 주의 깊게 볼만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표현의 자유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공익목적에 해당해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익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유튜버 공룡아빠한테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담기게 됐는데요.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는 공익목적이었다 해도 법원에서는 인정 못해주는 거 이해하겠다. 하지만 피고인한테 불륜에 대한 자를 응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적구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거든요. 저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저희는 사적구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불륜자들을 응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맞죠. 하지만 피고인 역시도 한 명의 사회 구성원이고 불륜으로 인해서 분명히 사회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맞고 불륜을 싫어하고 피고인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런 사례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할 수 없어야만 되는 것이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다뤘습니다. 결국은 항소심 판결문에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형벌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문구와 특히 이제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사회 전반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담겼거든요. 이런 우려가 담겼다는 것을 정말 개인적으로는 재판부한테도 감사한 마음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하고도 원만하게 이제 합의가 되기도 했고요. 피고인이 이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양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고려가 돼가지고 무거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되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석방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로서 1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허위사실도 아닌 진실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것인데 이건 정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그런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을 얘기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내가 당한 그런 사실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게 효과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 자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형 선고로 인해서 그래 너네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런 얘기들 하고 다니면 깜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부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를 너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유튜버의 활동을 바라보는 것에는 사실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서 만약에 허위사실이 있다거나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정말 누구 한 명을 보내버리려고 안 좋게 자료를 가공해서 보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영상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누군지 제대로 특정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진실에 근거해서 이런 사례들이 가족한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불륜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외면한 채 오로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는 그런 판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이제 유튜버나 이런 개인 방송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는데요. 사실 또 생각해보면 일관된 기준으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이 훨씬 더 거짓 정보를 가지고 상업 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건화되지 않고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판사한테 가면 실형도 나오고 뭐 어떤 경찰이나 검사한테 가면은 기소조차도 되지 않고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겠다
폐지하겠다. 이것을 이제 당론으로 정해서 지금 밀고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결국은 이 혼란스러운 과정, 세상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없던 범죄 유형들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 누구한테 걸렸냐에 따라서 형량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문제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문제로 수사를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반부터 잘 대처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물론 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결국은 유튜버들의 언어와 법정에서 판사들이 보는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신중하고 내가 적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사전에 치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룡아빠가 석방됐다는 그런 게시글을 보고 많이들 놀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몇 달 동안 이제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켜준 부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초범인데 실형으로 선고하는 재판에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